아니 쉬는 시간에 일단 봅시다. 오늘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야.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은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는 1차적으로 끝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숙제가 좀 많을 겁니다. 일단은 근계수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할 건데, 일단 2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이기 때문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모르니까 일단 가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알파, 베타 이렇게 가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알파가 도대체 뭐냐, 베타가 도대체 뭐냐, 봐봐.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무조건 구할 수 있다. 그죠?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는 얘 근을 구해보자. 근 x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2a 분의가 나와야죠. 근의 공식이 나와야죠.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개의 근. 그러니까 하나의 근은 얘라고 친다면 다른 한 근은 뭐겠어? 2a 분의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였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게 각각 두 근이란 말이야. 그래서 판별식은 여기는 얘에 따라서 얘가 양수면 뭐 두 개다 두 실근 간다. 음수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쟤네들이 0이었다면 얘가 0이었다면 이거 두 개 같은 근이니까 중근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 그죠? 근계수 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요 근이랑 여기는 요 근이 각각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알파랑 베타랑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야.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오케이? 그럼 두 개 더해보자. 봐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2a분의 이렇게 되고 통분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요 녀석이랑 마이너스 요 녀석이니까 없어지겠네요. 그죠? 그럼 요거밖에 안 남았잖아. 결론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분의 뭐가 된다? b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나온 거라고? 그냥 두 개의 근 뭐 한 거야? 더한 거야. 오케이? 두 개의 근 뭐 했습니다? 더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랑 베타 두 개를 곱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곱해봅시다. 분자 분모 뭐야? 4a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보니까 이건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네 무슨 공식? 합차 공식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4a 제곱 분의 뭐가 되냐면 여기 b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얘 b제곱이랑 얘 b제곱 마이너스가 없어질 거고 남은 걸 플러스로 바꿔주고 4 약분되네 a 하나 약분되네 나온 결과 뭐가 됩니다? a분의 c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개의 곱은 뭐가 됩니다? 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할 거야. 두 근의 차를 봅시다. 두 근의 차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 외우라는 선생님도 있고 외우지 말라는 선생님도 있는데 선생님은 후자입니다. 외워주세요. 왜냐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가지고 여기는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봐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만약에 내가 구했다. 여기 얘가 만약에 뭐 5가 나왔어요. 알파 베타를 구했다. 여기는 얘가 만약에 뭐 2가 나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6이 나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 궁금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를 제곱해가지고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제곱에다 마이너스 뭐 하면 돼? 4 알파 베타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직접 내가 얘가 5니까 5의 제곱 25라고 쓰면 되고요. 여기는 얘가 뭐니까 6이니까 마이너스 24가 되면서 이 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는 얘는 두 근의 차 공식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거나 외우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는 뭐냐면 그 범용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은 항상 이 범용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뭐냐면 많이 항상 사용되는 거 있지. 항상 많이 사용돼. 자주 사용되는 거는 공식화 시켜놓고 외워두면 편합니다. 이건데 그냥 그 문제 한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그 공식들이 있잖아, 그지? 그런 거 외우지 말라 그래. 차라리 그냥 직접 구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외워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2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라고 하면 요 세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요. 보통은 이제 합과 곱만 생각하거든. 여기서 차까지.
두근의 차까지는 그냥 바로 구할 수 있구나. 일단은 두 개를 뭐 해봅니다. 이번엔 빼봅니다. 두 개를 뺐어요. 그럼 2a분의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얘를 뺄 수도 있고 얘에서 얘를 뺄 수도 있잖아. 어차피 절대값 박아줄 거야. 근데 여기서 얘를 뺀다고 생각해본다면 얘랑 얘랑 사라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뭐가 되겠어? 2배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2랑 2랑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a분의 뭐가 됩니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지. 루트는 무조건 양수일 테니까 여기는 얘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여기다가만 절대값을 하나 이렇게 박아줍니다. 그래야 두근의 차 공식이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외울 때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입니다. 다시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입니다.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공식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 있는 얘는 선생님이 수업할 때 두근의 차 구해달라고 그러면 이 공식 쓸 거예요. 그냥.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랑 얘를 통해서 충분히 얘를 구할 수도 있어요. 곱셈공식 변형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으니까. 하지만 여기 있는 얘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게끔 요렇게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됐죠? 그럼 두 번째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잘 봐봐. ax의 제곱. 자, 봐봐. 선생님이 그 2차 방정식의 세 가지 관점이라고 해서 설명한 거 있죠? 2차 방정식의 관점 세 가지. 기억나요? 첫 번째가 뭐였어? 첫 번째가 그는 어차피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해달라고 할 때까지 구하는 게 아니다. 그죠? 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가정하는 거야. 근 구하지 마. 구하지 마.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어. 구하지 마. 그리고 뭐 해주세요? 얘 하지 말고 가정해주세요. 뭐라고 가정하는 거냐? 알파랑 뭐 베타. 뭐 상황에 따라서 꼭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가정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 얘기가 뭐였어요? 근에 대한 정보는 근의 정보는 누구로부터 얻는다? 얘는 누구로부터 얻는 거야? 개수로부터 얻는다. 개수로부터 근의 정보를 얻는다. 이게 두 번째 관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점이 뭐였냐면 세 번째 관점이 이거였어. 근을 알면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할 수 있다. 근을 알면 인수분해할 수 있다. 이거.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여기는 얘에 대한 개념을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여기는 얘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을 한다. 이런 느낌이야. fx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였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오케이? 이렇게 가정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는 얘를 인수분해하고 싶어. 그럼 누구나 자연스럽게 뭐 할 거야?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인수분해 할 거란 말이야. 그렇게 보지 말고 여기 있는 얘를 이거는 지금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까지만 보면 여기 있는 얘는 뭐예요? 다항식입니다. 그죠? 그 다항식을 내가 인수분해하고 싶어. 근데 얘 인수분해 잘 못하겠어. 그럴 때 우리가 뭐 했었냐면 인수정리라는 걸 썼었어요. 기억납니까? 인수정리. 여기다 뭘 넣어? 대충 여기는 얘 약수 중에 하나 넣어. 1을 넣어봤어. 그랬더니 뭐가 됐어? 1을 넣어봤더니 뭐가 됐어? 0이 됐어. 맞아? 그러면 여기는 얘는 뭘 인수로 가져야 돼? x-1을 인수로 가져야 돼. 두 번째, 여기다 뭘 넣어봤더니 2를 넣어봤더니 뭐가 됐어? 0이 됐어. 그러니까 얘는 뭘 가져야 돼? x-2를 인수로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여기서 얘가 만약에 3이었다. 이렇게 돼 있었다면 여기다 3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얘에 대한 개념 자체가 f1이 0이다, f2가 0이다라는 거는 이 다항식 입장인 거고. 여기는 얘를 그냥 이대로 내가 방정식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이렇게 돼 있었다. 방정식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여기는 얘 두 개의 근이 1이랑 2입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요거 이해돼요? 여기 요 방정식의 근은 1과 1거 아니에요. 인수분해하면 1과 2니까. 그죠? 그럼 반대로 거꾸로 여기 있는 얘를 얘의 근이 뭐구나. 그러니까 이 조건을 보면서 이 다항식이 1 넣었을 때 빵 되고 2 넣었을 때 빵 된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1과 2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보지 않아도 여기는 얘는 x-1과 x-2로 인수분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군요. 이 내용이 근을 알면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오케이? 지금 근계수 관계에서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근계수 관계를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잘 봐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의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잖아?
알파랑 베타잖아? 그러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이 다항식은요 A의 x-알파와 x-베타로 인수분해 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전개한 결과가 여기 있는 얘일 거 아니니?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내가 A로 묶어볼게요. 그럼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뭐가 됩니다? A분의 B의 X 이렇게 될 거고 A분의 C가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얘랑 뭐랑 똑같다는 거야? A에 요거 전개해볼게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 여기 있는 얘가 누구랑 똑같아야겠어? 얘까지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 얘랑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알파 베타가 뭐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A분의 C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식으로 근계수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이건 그냥 하나의 개념이야. 이건 그냥 그 두 개의 근해를 직접 더해보고 빼보고 곱해보고 해서 근계수 관계를 만들었다면 요 세 번째 관점이지. 이 관점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관점인데 여기 있는 요 관점만 가지고도 충분히 근계수 관계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면 근계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얘들아 다시 요 이야기를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한번 해볼게요. 말 나온 게. 다시 한번 근을 구하지 마라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근계수 관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통 문제에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봐봐 x의 제곱 마이너스 5x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있었어요. 는 0이래. 요렇게 두 개가 이렇게 2차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었는데 내가 이걸 만족하는 x 값들의 뭐가 궁금한데 곱이 궁금한데 굳이 내가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뭐 할 필요 없어? 근을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근의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 2분의 5 플러스 루트 b제곱 25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21 되겠죠? 21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는 또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21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건 열심히 구했어. 근의 공식 통해서. 그러고 나서 곱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어? 4분의 뭐가 됩니다. 5의 제곱이니까 25가 될 거고 루트 21의 제곱이니까 21이 될 거야. 그럼 얘는 4분의 4니까 답은 1이야 라고 이렇게 구했어. 곱이 궁금해. 오케이? 근을 구하지 말라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근을 구하지 마. 근은 뭐 하는 거야? 일단 가정해 놓는 거야.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해 놓는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이거를 먼저 쓰는 거야. 알았죠? 근을 구할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정을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오케이? 가정을 먼저 한 다음에 x값들의 곱이래. 그럼 여기 되는 거는 막 알파랑 베타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개 곱을 구해주세요. 알파 베타가 궁금했군요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근에 대한 정보는 뭘 통해서 얻는다? 계수로부터 얻는다. 근의 정보는 어디서부터 얻는다? 계수로부터 얻는다.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오케이? 가장 대표적으로. 두 분의 곱이 궁금한 거잖아요. 근의 정보 중에서 뭐가 궁금한 거잖아요. 곱이 궁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A분의 C 해주면 되겠지. 답은 1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래요. 굳이 내가 근의 공식까지 써가지고 다 근을 구한 다음에 두 개의 근을 곱하고 앉아 있으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세 가지 관점이 2차 방정식을 바라보는 모든 방정식도 마찬가지인데 2차 방정식을 바라보는 이 세 가지 관점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지 이제부터 문제를 쉽게 푸는 거예요. 쉽게 편하게 푸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만 생각하잖아. 근데 보통 문제에서 이런 느낌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막 문제 조건이 막 되게 까다롭게 막 줬어. 그래서 결론을 딱 내봤더니 a 제곱 마이너스 5a에다가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줬어요. 이게 성립한대. 그리고 나는 문제 제일 끝을 딱 봤더니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걸 만족하는 a 값들의 합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준 거야 문제에서. 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얘 뭐니까 방정식을 풀어야지 하면서 이제 합니다. 또 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근데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A 값들의 합인데 또 A 값들을 알아볼라? 몰라. 근데 구해달래? 아니야. 근을 각각 구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 두 분의 곱이 합이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가정하는 거야. 똑같이. 오케이? 그래서 합이 궁금한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할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뭐가 되는구나? 5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얘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아니어도 돼. a에 대한 2차 방정식, t에 대한 2차 방정식 다 됩니다. 어차피 등식은 몇 가지밖에 없다고? 2가지밖에 없다.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뭐겠어? 방정식이야. 그럼 얘는 A에 대한 2차 방정식. A에 대한 2차 방정식. 근데 그 중에서 근을 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근은 안 구하고 뭐부터 한다? 가정부터 한다. 오케이? 가정까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진짜 궁금한 게 뭔지에 대한 생각을 해주고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빠르게 찾아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근계수 관계에 대한 정확한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계수 관계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편하게 써도 되는 상황인데 그걸 모르고 못 써요. 자꾸만. 안 써.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쓰다 보면 되게 편하거든? 많이 편해요. 봐봐. 수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발전해 왔냐면 똑같은 짓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되게 귀찮은 일이 발생했을 때 걔를 편하게 하려고 수학은 발전해 왔을 겁니다. 알았죠? 개념도 그런 식으로 발전해 온 거예요. 구할 수 있어요. 두 분의 합 구할 수 있어요. 두 분의 곱 구할 수 있어요. 각각 구할 수는 있지만 2차 방정식 관점은 뭐라고? 구할 수 있지만 무조건 구할 수 있지만 일단은 구하지 말고 가정해놔.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개념 정리하고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보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근계수 관계에 관한 문제 좀 풀어볼 건데 근계수 관계는 보통 어떤 느낌이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어떤 느낌으로 푸는 거냐면 얘는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일 가능성이 거의 90%. 여기 얘는 얘랑 비슷하다고 봤다.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은 아니지만 얘가 어디로 흘러가? 여기는 얘로 흘러갈 확률이 90%.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근계수 관계에서 곱셈 공식 변형까지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알 수 있는 근계수 관계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랑 알파 빼기 베타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 내가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값들이겠지만 나머지 값들은 내가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곱셈 공식 변형을 하자. 그래서 일단 봐봐. 2차 방정식 유니의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고요? 3이고요. 알파 베타가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두 분의 차까지 구해둘까? 두 분의 차 여기 있네 또 그지? 있으니까 구해놓자. 얘는 뭐가 될까요? a분의 2가 1분의 루트 뭐가 되는 거야? 8분의씩 뭐가 있어? 9 플러스 얼마니? 8이 됩니다. 됐나요? 루트 17. 됐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그냥 루트 17입니다. 그냥 이렇게 써놓고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는 뭐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입니다. 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식을 변형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 값은 얼마가 되겠어? 9 마이너스 플러스 4니까 답은 13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세요. 이게 쉽죠? 자, 2번 문제 어떻게 했어? 2번 문제는 이건 통분해주면 돼요. 저런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통분해주면 됩니다. 알파 베타분의 뭐가 돼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돼요. 됐습니다. 알파 베타가 얼마나고요? 마이너스 2라고요. 좀 전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해놨잖아. 그냥 마이너스 2인데 13이 되는 거예요. 3번. 자, 3번에서는 봐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 대한 여기는 얘의 변형은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얘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고 인수분해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얘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거 1번이라고 하고 이거 2번이라고 한다면 1번은 어떤 느낌이야? 그냥 a 더하기 b에다가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거는 뭐겠어요?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a 더하기 b 전체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ab에다가 a 더하기 b가 됩니다. 자, 여기는 얘가 좀 어색한 사람. 이거는 다 인수분해 공식이나 다 알고 있을 거고 여기는 얘 좀 어색한 사람 손. 괜찮니? 바로 받아들여져요? 오케이? 얘 뭐 하는 거야?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는 얘는 어디서 나온 거야? a 더하기 b 전체 세제곱을 전개해본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a 세제곱 더하기 뭐가 돼? 3a 제곱 b에다가 더하기 3ab 제곱에다 더하기 b 세제곱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는 요거랑 요거 딱 떼서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a 세제곱 b 세제곱 갖다 놓고요. 여기는 요거는 뭘로 묶여요? 3ab로 묶여요. 그럼 남은 게 a 더하기 b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는 얘가 되니까 얘가 궁금한 거니까 얘를 뭐 한 거야? 넘겨준 겁니다.
때까지 변형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럼 당연히 내가 변형을 할 건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여기 있는 얘였는데, 그렇지? 궁금한 건 얘였는데,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이걸로 변형할 거니, 이걸로 변형할 거니, 당연히 2번으로 변형하겠지. 왜? 나는 합과 곱을 가지고만 변형하고 싶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변형한다고 이렇게 변형하면 안 돼요? 돼요.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얘를 또 변형하면 되거든. 여기는 얘를 또 변형하면은 또 만들 수 있어.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걸로 바로 갑시다. 그래서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 같은 경우는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세제곱에다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테니까 여기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3 27이 되고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2 에다가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니? 플러스 18 플러스 18 45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곱셈 공식 아니지 근의 공식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가장 심플한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런 변형들 한번 직접 해보세요. 여기는 얘를 어떻게 변형하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식별로 바꿀 수 있는가. 선생님이 첫 번째 강의에서 뭐 했었냐면 곱셈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곱셈 공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구성원이라고 했어요. 곱셈 공식을 이루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그런 구성원들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어. 이 이유가 뭐였냐면 그 구성원들은 대부분 뭐였어?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러니까 A 더하기 B거나 A B거나 아니면 A 빼기 B거나 아니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거나 아니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거나 그런 구성원들이었거든. 그렇지? 그 구성원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곱셈 공식 변형이 자연스러울 거고 그게 자연스러워야만 이런 문제가 편안하게 풀립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요 문제 밑에 있는 요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답이 뭐냐면 풀마 루트 17이 될 거예요. 답이 풀마 루트 17로 돼 있을 거야, 그렇지? 보통 이제 문제 줄 때 이제 알파가 더 큽니다. 이제 이런 조건을 주면은 그냥 플러스라고 쓰면 되고 그게 아니면은 여기 얘는 지금 절대값 이거는 내가 절대값을 구한 것 뿐이잖아.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한 거잖아, 그렇지? 그냥 누가 더 큰지 몰라요. 알파가 뭐고 베타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서는 얘가 루트 17이었으니까 얘는 풀마 루트 17이라고 써줘야 정확한 답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다 풀 수 있다는 사실까지는 다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다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서 조금 재밌는 걸 하나 알려줄게요. 조금 재밌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혹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런 문제는 사실 조금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일단 이런 문제를 봤을 때에 대한 상황을 먼저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좀 심화 과정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알파 베타가 얼마니? 2분의 1이죠. 맞아요? 알파 베타가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 딱 보자마자 알잖아. 근데 나는 이 역수가 너무나 싫어, 그지? 이 역수는 너무 싫은 애야. 역수는 너무나 불편하단 말이야. 맞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럼 베타분의 1은 뭘까요? 베타를 이쪽으로 넘기고 2를 이쪽으로 넘겨. 뭐가 돼요? 2알파가 됩니다. 오케이? 알파분의 1은 뭘까요? 2베타가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은 그냥 뭔 거야? 2알파, 2베타니까 3알파 곱하기 3베타인 거야. 얘는 9알파 베타겠죠? 그 답은 2분의 9가 됩니다. 재밌죠? 재밌는 없나요? 자, 첫 번째 스킬입니다. 됐나요? 네,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여기는 얘도 만약에 억지로 그렇게 만들면 억지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거는 형태가 좀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심플하게 그냥 역수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역수로 되어 있는 건 다른 문자에 대한 1차식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다른 문자에 대한 1차식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궁금한 사람은 여기는 얘를 그런 것처럼 더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크게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바로바로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니까 이거 그냥 구하려면 이거 뭐 해야 돼? 이거 통분하고 통분한 다음 곱한 다음에 그지? 막 또 이게 전기야 뭐 해야 된다고 귀찮아. 되게 귀찮아.
그죠?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요거 보자. 요거까지는 이제 이게 진짜 심하다. 요거 진짜 심해요. 자 봐봐. 근데 이 심하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심하긴 한데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얘는 좀 사실 불편하긴 하지만 이런 문제였다면 어땠을까? 일단 이거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이런 문제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알았죠? 다시 요걸 하고 나서 요걸 해결하고 나서 그 문제를 우리는 요걸로 다시 대체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나중에 3차 방정식 얘기로도 이제 되는 겁니다. 라고 확장이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걸 뭐 전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이걸 전개하는데 어려움 없어. 전개한 다음에 그냥 알파 베타나 알파 더하기 베타 나올 테니까 그냥 그대로 툭툭 써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이 복잡하게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라서 그래요.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건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2차 방정식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중에 세 번째랑 관련이 있습니다. 뭐예요? 세 번째가 뭐였죠? 그렇지. 뭘 알면? 근을 알면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 할 수 있다. 그럼 잘 봐봐.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죠. 맞아요? 이게 알파랑 베타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는 얘다라고 해서 다시 여기다 써줄게.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가 최고차항에서 2였으니까 2 하나 묶어주고요. x 마이너스 알파랑 뭐가 된다? x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잖아. 그럼 다시 봐봐. 여기서 이 등호는 등식을 의미하는 등호입니다. 잘 봐야 돼. 여기서의 등호는 등식을 의미하는 등호입니다. 근데 그 등식 중에서는 방정식일까요? 항등식일까요? 방정식이겠죠. 얘랑 얘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얘랑 얘랑 같게 하는 x값이 알파랑 베타라는 소리니까 당연히 방정식이야. 여기는 요 등식을 바라봐봐. 여기는 요 등식, 요 등호가 있는 요 등식을 바라봐봐. 이 등식은 방정식이니 항등식이니? 여기는 얘가 여기는 얘라는 소리지. 얘가 얘라는 소리. 얘랑 얘랑 같은 거거든? 그럼 이거는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이건 항등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건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이야. 그러면 잘 봐봐. 여기 있는 얘가 궁금한 거잖아. 근데 여기 있는 얘랑 완전히 똑같은 게 뭐냐면 사실 1-알파랑 1-베타라고 해도 완전 똑같지 않니? 요거 마이너스 9 붙인 거고 마이너스 9 붙인 거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플러스 될 거고 이거랑 이거랑 완전 똑같은 식일 거란 말이야. 난 여기 있는 얘를 지금 이걸로 바라보고 싶은 거야. 여기 있는 얘를 뭘로? 여기 있는 얘로 바라보고 싶은 거야. 되나요? 항등식이래요. 맞아요? 항등식이래. 내가 궁금한 게 뭐라고? 제라고. 맞아요? x에 뭐 넣으면 1 넣으면 얘가 뭐가 돼요? 1-알파, 1-베타가 됩니다. 근데 1은 뭐가 되겠어? 2분의 2-6 더하기 1 되겠죠? 그냥 그대로 답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맞나요? 이게 괜히 지금 꼬아서 푸는 것 같은 느낌일 거야. 그냥 이거 뭐 전개하면 되거든. 전개하면 뭐 어렵지도 않거든.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게 2차 방정식이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3차 방정식 쪽으로 가면 다시 어려워집니다. 오케이? 너희들은 3, 4차 방정식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념의 확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개념의 확장을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아 여기는 얘가 여기는 얘겠구나. 얘랑 얘랑 똑같겠구나. 근데 여기는 얘를 왜 굳이 얘로 바꿨을까? 나는 여기 있는 이 식을 보면서 여기 있는 얘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얘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다라는 사실을 너무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얘가 얘구나 이걸 보면서 얘랑 얘까지 보면서 아 그럼 얘가 누구구나 얘구나가 머릿속에 그냥 꽂혀야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여기 있는 얘가 얘 두 개의 근이 모였으니까 알파랑 베타였으니까 여기 있는 얘는 그냥 얘인 거야. 얘를 바라볼 때는 그냥 얘로 바라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그 형태를 바라봤을 때 x에다 뭐 넣은 거예요? 1 넣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항등식에다가 x에 1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값을 바로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요 개념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3, 4차 방정식 들어가면 이거 가지고 또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았죠? 이렇게도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봐봐. 그냥 단순하게 2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고.
여기서부터 그 생각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가야만 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가서.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2차 방정식 분계성리 활용인데 다시 선생님이 계속 여기다 그냥 다시 써놓겠거든요. 그래서 써놓으면 괜찮아지. 세 가지 뭐 세 가지 관점을 벗어나는 게 딱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도 뭐 그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니라서 이 세 가지 관점을 일단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어놔야 돼. 알았죠? 다시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어? 근 구하지 마. 뭐해? 가정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였어? 근에 대한 정보는 누구로부터 얻는다? 개수로부터 얻는다. 지금 입을 떼야 됩니다. 같이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이건 기억에 남으라고 선생님이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어? 근을 뭐하면? 알면. 안다. 근을 안다. 면 뭐가 된다? 인수분해.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관점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보자. 여기 이 문제를 그냥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비가 2대 3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봐봐. x의 제곱 마이너스 5kx에다가 더하기 12는 0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여기는 얘 지금 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나는 이런 생각 이거 전에 했던 내용이 뭐였어? 이거 전에 했던 2차 방정식 근은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였어. 그치? 근데 근 구해달랬니? 아니야. 근 구해달라는 적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합니다? 가정을 합니다. 오케이? 흐름이 이렇게 잡히면 돼. 가정을 할 건데 가정을 할 때도 그냥 무조건 알파 베타가 아니라 잘 해야지. 오케이? 2대 3이랬잖아. 2대 3. 아, 2알파, 3알파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됐습니다. 가정을 할 때 2알파, 3알파 넣으면 2대 3이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두 번째 문제 보세요. 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m, x 마이너스 m 더하기 7은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얼마래요? 2라고 줬어요. 그럼 나는 하나를 알파라고 하면 다른 하나를 알파 더하기 2라고 놔도 괜찮고요. 아니면 하나 알파 빼기 2라고 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정하든 이렇게 가정하든 지금 두 분의 차이가 2잖아. 두 분의 차이가 2잖아. 그죠? 이렇게 나도 되고 이렇게 나도 돼요. 그럼 답이 달라지지 않아요? 아닙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나와요. 만약에 여기서 알파 값이 예를 들어 3이 나왔다면은 여기서 알파 값은 5가 나올 거예요. 얘가 3이 나오면 3이랑 5잖아, 그지? 여기서 알파 값은 5랑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만 달라지는 것뿐이지 결국 그 두 개의 끈은 똑같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되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세팅하고 플러스가 더 편하죠, 마이너스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고 시작합니다. 1번 문제 보면은 뭘 줍니다. 그러니까 근에 대한 정보는 뭘 통해서 판단한다고 했어? 개수를 통해서 판단한다고 했어. 그 개수를 관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관찰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학을 할 때 있잖아. 수학을 할 때 얘들아. 수학을 할 때 그냥 보고서 문제 막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관찰을 하는 거야. 자꾸만. 관찰을 합니다. 관찰. 오케이? 관찰을 해보자. 근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텐데 어디에 담고 있겠어? 개수에 담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개수 중에서 여기는 얘는 못 쓰는 정보야. 왜? K 값이잖아. 모르는 값이거든. 근데 여기는 얘는 숫자 1이지. 여기는 얘는 12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일 거야.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에 대한 관계가 근계수 관계에서 개수 입장에 있는 게 A분의 C가 여기서 근의 입장에 있는 것 중에 뭐였어? 두 근의 곱이었단 말이야. 맞아요? A분의 C는 얼마예요? 지금 12입니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런 식이 자연스럽게 나오네. 그러면 알파 제곱은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알파는 뭐가 됩니까? 뿔마 2가 됩니다. 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되나요? 그러면 두 개가 나오겠구나. 뭐 K값도 두 개가 나오겠구나. 그럼 여기 얘가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 근이 뭐였다? 2루트 2였던 거고 다른 한 근은 3루트 2였다. 이렇게 한 세트가 존재할 수 있고 마이너스 2루트 2랑 마이너스 3루트 2랑 이렇게 또 한 세트가 존재할 수 있겠고 근 두 개. 됐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K값 구는 거. K값은 여기 있잖아. 그럼 얘분의 얘 두 분의 합까지 접근하면 되겠죠. 맞아요? 두 분의 합 얼마야? 근계수 관계, 개수 입장에서는 5K가 될 겁니다. 여기는 얘가 근 입장에서 두 개 더하면 뭐가 돼? 5루트 2가 될 겁니다. 그죠? 그냥 5K가 될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 5루트 2가 될 겁니다. K 값은 루트 2, 은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되겠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여기서 봐봐. 이제 2번 문제 봐봐. 나한테 뭘 줬구나? 두근의 차 줬구나. 이제 두근의 차 줬구나. 그래서 이렇게 세팅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서 이제 계속 관찰해봤더니 얘는 1이지, 얘 m이지, 얘는 마이너스 m 더하기 7이죠. 맞아? 그러니까 얘는 내가 쓸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치? 그럼 쓰려면 한꺼번에 다 써야 되고 그럼 14번째 풀면 되게 괜찮지. 맞아? 그럼 차라리 이렇게 두근의 차, 두근의 차를 구하자. 2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절대값 a분의 뭐였어? 절대값 a분의 1분의 루트 판별식 m 제곱에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m 플러스 7 얘가 얼마나? 끝났죠. 그럼 알파랑 알파 더하기 2도 필요 없었어. 그러니까 두근의 차 공식이 되게 편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고 있으면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건데 모르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서 요거에 대한 정리를 하면 m제곱 플러스 4m에다가 마이너스 얼마니? 그럼 마이너스 28이 얼마가 된다? 제곱한 거니까 4가 될 거예요. 넘어가니까 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32는 0입니다. 라고 하는 다시 뭐가 생겨? 2차 방정식이 생겨. 거기서 2차 방정식의 값을 구해달라. m 값을 구해달라. 얘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근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얘도 만약에 m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m 값의 곱을 구해주세요.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32가 될 겁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뭐 4랑 8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m 값은 4 또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근 계수가 굉장히 많이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꼭 기억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두 문제 풀어봅니다. 자, 이번 개념은 뭐냐면, 이번 개념은 2차 방정식의 작성입니다.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작성이라는 건 2차 방정식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인 거야. 오케이? 여태까지 우리는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을 뭐 하기만 해서 풀기만 했어요. 그거 가지고 뭔가 생각하고 막 그러기만 했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봤으면 우리가 뭘 구하려고 했었어? 근을 구하려고 했었어. 그러니까 반대로 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걸 가지고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개념 되게 다예요. 그러니까 봐봐. 알파랑 베타랑을 두 근으로 하는, 요거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x-알파랑 x-베타 이렇게 해가지고 는 0입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끝이에요. 그게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최마창에서 뭔지 몰라요. 그냥 k라는 거 하나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2차 행수가 1입니다 라고 하면 1입니다 라고 하면 여기는 그냥 1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2입니다 라고 하면 2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뭔지 몰라요. 그럼 k라고 달아주면 되는 겁니다. k든 뭐 a든 이렇게 달아주면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까지 완성시키는 건 어렵지 않지. 얘의 근이 알파랑 베타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렵지 않지. 여기 있는 얘가 근이면 2차 방정식이 이런 꼴이었을 거야 생각하는 것도 어렵지 않지. 근데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 아닙니다 라고 바라봐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k배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 해가지고 는 0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가 2차 방정식 작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를 전개한 결과가 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이 식을 만들고 거기 있는 걔를 전개해서 이렇게 만드는 이 과정을 축약하자. 한 방에 가자. 다시 뭐라고요?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걸 전개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 자체를 한 방에 가자. 여기 있는 이 과정을 뭐하자? 생략하자가 2차 방정식의 작성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생략을 하느냐? 2차 방정식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면 첫 번째 제일 먼저 뭘 구할 거냐면 두 근의 합을 구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뭘 구할 거냐면 두 근의 뭘 구해? 곱을 구해요. 해서 세 번째로 어떻게 작성할 거냐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를 달아가지고 여기서 구한 합을 여기다가 써주고요. x.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곱을 여기다가 써줍니다.
0입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 근데 최고차항에서 뭔지 모르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K를 곱해 줍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다시 2차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뭐 해주세요? 합과 곱을 먼저 구해주세요. 합과 곱을 먼저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합을 여기다 갖다 써주면 되고요. 곱을 여기다 갖다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를 2차 방정식의 작성입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해되죠?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문제. 첫 번째, 일단 보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뭘로 하냐? 근으로 하고 2차의 개수가 뭐인?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 이 값은 얼마야 보니까 두 근의 합이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얼마예요? 3입니다. a분의 1, a분의 b, c, a분의 c죠? 이거 얼마 돼? 5가 되면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 그럼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먼저 뭐 해달라고? 제일 먼저 뭐 해달라고? 일단은 더해요. 얼마야? 8이죠. 곱해요. 얼마야? 15죠. 그러면 얘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8x에 더하기 15는 0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이걸 생략해도 되겠네요. 됐나요? 이렇게 해달라는 게 2차 방정식 작성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번 문제 보세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줬어요. 제일 먼저 뭐 해달라고요? 합이랑 곱을 먼저 구해달라고. 합을 해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일 거야. 여기 얘는 알파 베타분의 뭐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겠어? 이게 5분의 3일 거야. 됐습니다. 그럼 두 개를 뭐 해봐? 곱해봐. 알파 베타분의 1입니다. 이렇게 곱해봐. 얼마야? 5분의 1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잖아. 합 구했고 곱 구했지? 요거 두 개를 가지고 하나 작성해주세요.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3 x 더하기 5분의 1은 0입니다.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이렇게 쓰면 답이겠네요. 여기 이렇게 해주세요가 뭐냐면 2차 방정식의 작성의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해주고 끝. 별거 없어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세요. 내가 근을 알고 있으니까 2차 방정식 만들어주세요. 제일 먼저 뭐 하라고? 제일 먼저 뭐 해라? 합과 곱을 구해라. 오케이? 다시 2차 방정식 작성해라. 제일 먼저 합과 곱을 구해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라.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하고 얘를 전개하는 과정으로 구하게 되면 식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오케이? 깔끔하게 다 계산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합, 곱을 미리 구해놓고 나서 그리고 접근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됐습니다. 봐봐, 이 되게 쉬워요. 진짜 쉬워. 두 개의 근 줄지. 그치? 근 줄지. 2차 방정식을 작성하고 싶은 거잖아. 뭐 하면 되겠어? 분의 합, 곱. 두개 더하면 얼마야? 2. 뒤에 곱하면 얼마일까? 1 제곱 마이너스 루트 3i에 뭐가 되겠어?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루트 3 제곱하면 3 될 거고 i 제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됐습니다? 그 뒤에 4잖아. 4. 얘는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에다가 더하기 4는 0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차항에서 1이겠죠? 끝. 진짜 쉽죠?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오케이.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 2차 방정식의 작성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요 얘기 있지. 근을 한다면 인수분해 할 수 있다. 요 얘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이 다항식을 뭐 하고 싶어? 지금 인수분해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인수분해하고 싶으면 인수분해 몇 개의 원칙이 있었어? 5개. 첫 번째. 공통 인수가 발견되면 묶어주세요. 공통 부분이 발견되면 치환해주세요. 복잡한 식은 어떻게 합니다. 그다음 보기차식은 어떻게 합니다. 그 다음에 x에 대한 3차 이상의 다항식은요. 인수 정리랑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합니다.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오케이? 이 앞에 있는 개념이 있잖아. 앞에 있는 개념이 지금 한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기억이 안 나는 거를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넘어가게 되면 실력의 발전이 없습니다. 알았죠? 실력의 발전이 없어요. 이거를 외우고 가느냐 외우지 않고 가느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내가 해주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내가 해주지 않는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수업 시간에 다시 다뤄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계속 다뤄줘 봤더니 다들 이제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냐면 나 또 해주겠지 뭐 이렇게 바뀌어. 안 해. 스스로 안 해. 절대 안 해. 그러니까 난 안 해줄 거야. 알았지? 분명히 말했어요. 난 안 해줄 거야.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나한테 물어보세요. 알았죠?
방법은 스스로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가 다 있죠. 오케이? 봅시다. 어쨌든 2차 식을 복수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달라고 했는데 이건 도저히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일 때는 여기는 요 세 번째 관점 중에 세 번째 여기는 얘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근을 알면 뭘 할 수 있다?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이거는 지금 다항식이지 방정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얘를 일단 뭘로 만들어요? 방정식으로 일단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얘를 난 얘를 인수분해하고 싶으니까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을 첫 번째로 만들어줍니다. 방정식을 만들면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끈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는 상태거든 지금. 맞아? 무조건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근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근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근을 직접 구해보는 거야. 어떻게? 근데 공식 써야지 뭐. x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 유니가 2 곱하기 2x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의 제곱 4 빼기 1 3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왔잖아. 얘의 근이 뭐였구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거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거야. 이렇게 두 개가 근이겠군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잖아 지금 현재. 됐나요?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이걸 통해서 이제 뭘 하면 되겠어? 여기 얘가 하나의 근이구나. 그럼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요거 하나 요렇게 하나랑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까지 요렇게 하나랑은 0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 이 2차식이 어떻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어요? x에다가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여기는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방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얘도 뭐 해줄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해줘요.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을 먼저 세우는 거야. 여기 얘는 지금 근의 공식을 써야겠지. 마찬가지로 근의 공식을 써봤더니 x는 뭐가 돼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9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24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 얘는 뭐가 됩니다? 한근이 4분의 3 플러스 뭐가 됩니다? 루트 15i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4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5i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해봤더니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얘를 뭐 할 거야? 여기는 얘를 인수분해 할 거야. 어떻게? 일단 x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루트 15i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5i 이렇게 하나까지 해놓고 여기는 예치고책에서 2였으니까 여기다 2 하나 정도는 달아주자. 오케이? 그래야 얘랑 같을 테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근을 알면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저거는 기억해 주세요. 저거 모르면 저거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4개나 했어? 자, 봅시다. 개념이 점점 많아집니다. 계속 봐야 돼. 이제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의 켤레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켤레근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결론부터 좀 써줄게요. 결론부터. 자, 봐봐. A랑 B랑 C가 모두 유리수일 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한 근이 P 더하기 루트 Q였다라고 가정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P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는 얘는 유리수고요. 루트 Q라고 하는 여기는 얘가 통째로, 여기는 얘가 무리수가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를? 무리수라고 부르죠. 네?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당연히 무리수잖아. 맞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리, 근, 무리, 근이요. 이렇게 무리근. 됐습니다. 그랬을 때 결론이 뭐냐면 한 근이 무리근이야? 한 근이 무리근이야? 라고 한다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루트 Q겠군요.
다른 한 근은 무조건 여기 있는 얘로 뭐가 됩니다? 확정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개념이 뭐냐면 혈내근에 대한 개념입니다. 오케이? 근데 잘 봐봐. 사고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 무리근이 내가 무리근을 발견했어. 무리근을 발견했어. 그럼 제일 먼저 뭘 보는 거냐면 A, B, C를 보는 거야. 무리근을 발견했어. 제일 먼저 뭘 보는 거야? A, B, C를 보는 거야. 무리근을 발견했어. A, B, C를 왜 볼까? A, B, C가 뭐인지 확인하는 거야? 유리수인지 확인하는 거야. 여기는 얘에 대한 체크가 없다면 혈내근 개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오케이? 다시 얘가 무리근이었을 때 무리수의 반대가 뭐야? 유리수지. 무리수의 반대가 뭐야? 유리수지. 유리계수를 가지는지 먼저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유리계수를 갖는다라는 확정이 주어져 있었다면 다른 한 거는 얘 혈내근일 겁니다. 혈내근이 뭐예요? 혈내 복소수 배웠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이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거야. 오케이? 혈내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개념이 확정된 게 뭐냐면 A랑 B랑 C가 모두 실수라고 하는 전제가 깔렸을 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한 근이 P 더하기 QI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래서 보자 상황을. 여기는 요 녀석이 실수예요. P가 실수입니다. 여기는 요 Q도 뭐냐면 Q도 실수예요. Q도 실수야. 무슨 말이야? 여기는 이만큼이 뭐구나? 허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실수 더하기 허수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허수라고 불러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허근을 갖는 경우. 오케이? 허근을 갖는 경우 색깔을 맞춰줘야지. 허근을 갖는 경우. 이렇게 돼 있을 때 허근을 갖는구나. 그러면은 뭐가 확정될까? P-QI라고 하는 여기는 얘가 다른 한 근, 여기는 얘가 다른 한 근으로 뭐가 됩니다? 확정이 됩니다. 얘도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되냐면 허근을 발견했어? 그럼 뭐 먼저 와? A, B, C 먼저 보는 거야. A, B, C 먼저 와. A, B, C가 모두 모여야만 실수여야만. 여기 요 포인트를 마찬가지로 뭐 해줘야 돼? 체크해줘야 됩니다. 여기 얘가 돼야만 혈내근 개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체크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면 혈내근 개념은 그냥 잊어도 좋아요. 쓸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얘는 좀 편하게 얘 다른 한 근이 얘일 거야 라고 이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 이용해서 생각하는 게 혈내근의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전제 요 체크 있지? 요 체크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은 혈내근에 대한 개념을 전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생각하면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봐봐. 문제의 흐름을 좀 볼게. 여기는 얘 한 근이 뭐였어? 얘였어. 1 플러스 루트 3이었어. 이거 뭐네? 1 플러스 루트 3 이게 무슨 근이네? 무리근이네. 무리근을 봤어. 그럼 난 뭐 해줘?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관찰하는 거야. 1은 유리수 맞죠? 마이너스 2도 유리수 맞죠? M 줬어 안 줬어? 현재까지는 안 줬어. 내가 읽은 것까지는 안 줬어. 근데 이 뒤에 뭐라고 줬어? 유리수라고 줬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여기 이 A, B, C가 전부 다 뭐구나? 유리수구나. 그러니까 얘 뭐 해주세요? 1 마이너스 루트 3이 다른 한 근이 될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근이 될 게 분명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궁금한 게 뭐였어? 개수가 궁금하잖아, 그지? 근데 나는 근 두 개 다 알고 있어. 근과 개수의 관계 써주면 두 개에 뭘 써주면 되겠어? 곱 써주면 되겠네. 이거 두 개 곱하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2잖아. 맞아요? 곱하니까 마이너스 2지. 1분의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군요. 이렇게 구해주면 답입니다. 이게 혈내근의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와요? 됐어? 이원?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보자. 자, 다음 번. 2차 방금 유인계 한 근이 얘. 얘 봤어. 무슨 근이구나? 허근이구나. 그러니까 뭐의 관찰? 개수의 관찰. 개수의 관찰. 뭐였으면 좋겠다를 기대하면서, 실수였으면 좋겠다를 기대하면서 뭐 해주세요? 관찰을 해주세요. 이 관찰이 안 되면 됩니다. 안 됩니다. 관찰을 먼저 했어요. 봤더니 1은 실수 맞잖아. 그지? A가 실수네. 그지? B가 실수네. 다 실수네. 그러니까 여기에 허근에 혈내 복소수인 E 마이너스 I가 다른 한 근이 됩니다. 됐나요? 다시 근 접근 AX 다시 X쪽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이거 다시 쓸게요. 여기 얘의 근이 하나가 2 플러스 I였고요. 하나가 2 마이너스 I였군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A랑 B 값이 궁금했으니까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건데 여기서는 계수의 입장과 정확하게 계수의 입장과 근의 입장에서 두 근의 합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냥 두 개를 더한 거잖아.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란 말이야. 두 개를 더하면 얼마야? 4가 될 거야. 계수의 입장에서 두 근의 합은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마이너스 A가 될 겁니다. 얘네들이 같으면 좋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곱은 계수 입장에서 뭐겠어? B가 될 거야. 근의 입장에서 곱한 거니까 뭐가 되겠어?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A 값은 얼마고요? 마이너스 4고요. B 값은 얼마가 됩니다? 5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다? 혈내근의 개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아야지. 오케이? 왜 다른 한 근이 이걸로 확정되나요? 왜 다른 한 근이 이걸로 확정되나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알아야지. 얘가 왜 확정되는지는 정확하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모두 다 지금 봐봐. 선생님이 근계수 관계 설명할 때도 그랬고 판별식 설명할 때도 그랬고 전부 다 뭘 가지고 설명했어? 근의 공식까지 설명했어요. 맞아요? 근의 공식. 다시 근의 공식 한번 써봅시다. x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2a분의 뭐가 돼?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c가 되겠죠.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더니 봐봐. 요렇게 한 뭉탱이 더하기 요렇게 한 뭉탱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긴 얘는 뭐가 돼요? 요렇게 한 뭉탱이 똑같이 빼기 요렇게 한 뭉탱이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무리근이 나왔대. 근데 개수들이 모두 다 뭐였대? 유리수였대. 개수들이 A랑 B랑 C가 전부 다 유리수였대. 만약에 전부 다 유리수였대. 그럼 여기는 얘는 뭘로 확정? 유리수로 확정. 왜? 얘분의 얘. 근데 여기는 얘분의 얘에서만 뭐가 생길 수 있는 거야? 무리수가 생길 수 있는 거야. 여기서만 무리수가 생길 수 있는 거야. 맞아요? 그게 유리수 이렇게 되는 거야. 무리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리수 앞에 마이너스 붙은 게 플러스 붙은 거나 마이너스 붙은 거랑 이렇게 두 개가 생길 거란 말이야. 무조건.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얘가 뭘로 바뀐다면 얘가 실수였다면 얘가 실수였어. 여기 얘가 허수였어. 여기 실수였고요. 여기는 얘가 여기서가 얘가 음수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 덩어리가 뭐가 되겠어? 허수가 될 게 분명하다. 여기 얘가 뭐가 될 게 분명하다고? 허수가 될 게. 그러니까 얘는 실수 더하기 허수랑 실수 빼기 허수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한 근이면은 다른 한 근은 여기는 얘로 확정될 수밖에 없겠구나. 반대로 얘가 한 근이면 여기는 얘가 또 다른 한 근으로 확정. 얘가 한 근이면 여기는 얘가 다른 한 근으로 확정.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게 혈내근에 대한 정확한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혈내근의 개념은 정확하게 언제만 써주세요? 무리근일 땐 유리수, 유리계수. 무리근 유리계수. 오케이? 그다음에 허근 실계수. 오케이? 이런 관계일 때만 혈내근의 개념이 적용됩니다.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봐봐, 여긴 얘가 만약에 허수였다고 생각해봐. A랑 B랑 C가 다 허수인 상황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허수 나올 수 있지 않니? 맞아? 여기서 허수 나오면 여기가 허수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 붙인다고 여기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 A, B, C라고 하는 게 요렇게 돼야만 혈내근의 개념이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수에 대한 다시 뭘 봤다? 무리근 봤다. 뭐 해주세요? 유리계수. 무리근 유리계수. 무리근 유리계수 먼저 확인. 허근 실계수 먼저 확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았죠? 됐습니다. 봅시다. 이제 어려운 개념. 이번 개념의 제목은 뭐냐면 F AX 더하기 B는 0의 근. 이게 진짜 좀 되게 어려워. 느낌이 좀 어려워. 그렇지? 잘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fx라고 쓰면 fx는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뭐 3x 더하기 1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입니다라는 방정식을 쓰는 것 대신에 fx는 0입니다라고 방정식을 쓰기도 해요. 여기는 얘랑 뭐하니까? 같으니까. 이건 항등식입니다. 그러니까 항등식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얘를 얘라고 말해주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얘를 얘로 정한다. 정의의 느낌의 등식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 같은 거니까 얘는 0입니다의 등식이랑 얘는 0입니다의 등식은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방정식이라면 여기는 얘도 뭐다?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입니다. 뭐 지금 이렇게 주고 나서 나는 뭐가 궁금한 거냐면 f 2x-1은 0입니다라는 여기는 얘의 근에 대한 관심이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다시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뭐라고요? 일단 주어진 건 fx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 알파랑 베타를 가지고요. 여기는 얘의 근에 대한 관심을 지금 갖고 싶은 겁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있잖아. 잘 봐봐. 이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 말뜻을. 봐봐. 알파는 0 된다. f 알파가 뭐다? 0이다 이런 뜻일 거고 f보다 베타가 뭐다? 0이다 이런 뜻일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근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근의 의미가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x 뭐 대신에 x 대신에 집어넣었을 때 다시 뭐 대신에 x 대신에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얘가 성립합니다라는 뜻이 근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x 대신에 알파를 넣어봤어요. 여기 0된대. 여기 얘도 x 대신에 베타를 넣어봤어요. 0된대. 이런 상황이잖아.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얘는 어떤 뜻이냐면 f에다가 뭘 넣으면 0이 되나 f에다가 뭘 넣으면 0이 되나요? f에다 뭘 넣으면 되나요? 알파랑 베타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값 자체가 f라는 여기 있는 얘에다가 뭘 넣었으면 좋겠어요? 알파를 넣었으면 좋겠어? 베타를 넣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근은 도대체 뭐가 될까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라고. 오케이? 얘 방정식의 근은 뭐가 될까? 왠지 느낌상 뭐가 될 것 같아? 2알파 빼기 1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뭐? 알파 넣어 그냥. 그치? 얘가 근이 될 것 같아. 그냥 또 2 베타 빼기 1을 넣을 것 같아. 얘가 근이 될 것 같단 말이야. 왜? 그 이유가 뭐야? 여기다 x 대신에 넣으래매요. 그치? 맞아? 근데 봐봐. x 대신에 내가 여기 있는 알파를 집어넣잖아. 알파를 집어넣자. 그럼 여기 얘는 2 알파 빼기 1 되지. 뜻이 뭐라고? f 알파가 0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이었죠. f 2알파 빼기 1이 0이겠니? 아닐 거야.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여기는 이 x에다가 사실 x에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는 얘가 2에다가 2 알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럼 얘는 4 알파 마이너스 3이 되거든. 그럼 4 알파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얘가 0이 되겠니?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풀면 100% 다 틀립니다. 정확한 개념을 배우고 잘 봐봐. 그럼 뭐가 얘가 0이 되는 그 값이 뭐였으면 좋겠어? 이게 알파였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x-1이 뭐였으면 좋겠어? 알파였으면 좋겠어. 이해됩니다? 그럼 그걸 만족하는 x값은 뭘까요?가 근이 뭘까요? 됐나요? 넘어갑니다. 여기 2도 넘어가요. 그럼 x는 뭐가 되겠어요? 2분의 알파 더하기 1이 됩니다. 얘가 근이다. 실제로 집어넣어 봐봐. 그럼 어떻게 돼? 알파 되지. 실제로. 얘를 x에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고? 알파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이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자. 오케이? 알파를 넣었을 때 뭐가 된다? 0이 된다. 베타를 넣었을 때 0이 된다. 그러니까 f에다가는 뭐가 되고 싶어? 여기는 얘가 알파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여기는 얘가 뭐였으면 좋겠다? 알파였으면.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 2x-1이 들어가 있어. 거기 있는 걔가 뭐였으면 좋겠다? 알파였으면 좋겠다. 거기 있는 걔가 뭐였으면 좋겠다? 베타였으면 좋겠다. x가 뭐가 되겠어?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되겠죠. 똑같을 거야.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의 근을 이딴 식으로 구해줍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의 근을 구할 때 있잖아. 얘의 근을 구할 때 정말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의 근이 지금 알파랑 베타였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랬을 때 fax 플러스 b는 0의 근, 여기는 얘의 근은 뭐가 될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럴 것 같아서 그럴듯해서 여기는 얘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오케이?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ax 더하기 b가 뭐가 되는? 알파가 되는. ax 더하기 뭐가? b가 뭐가 되는? 베타가 되는. 그 x값이지. 그 x값이 여기는 얘 근이 되는구나 라고 꼭 생각해 주세요. 흐름을 정확하게 적어. 이거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지금 알아듣는다? 할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잖아? 그럼 다 뭐하고 있어? 막 듣고 있어. 그때 막 알파. 얘 두 개는 2알파 마이너스 1이랑 2베타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한단 말. 내가 강의하면서 여태까지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 이 얘기를 내가 정말 많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들었어. 너희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알았죠? 제대로 기억해. 알았죠? 그러니까 얘의 근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구나. 알파. 여기 얘가 베타가 됐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꼭 반드시 생각해 주세요. 되나요? 그래서 실제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 한번 풀어볼게요. 봐봐. 지금 fx는 0의 근이 뭐였어? 알파랑 베타라고 준 거였어. 나는 궁금한 게 f 뭐였어? 2x-1은 0의 근이 궁금했어요. 그러면 2x-1이 뭐가 되고 싶었구나? 알파가 되고 싶었구나. 2x-1이 뭐가 되고 싶었구나? 베타가 되고 싶었구나. 그러니까 x값은 2분의 알파 더하기 1과 2분의 베타 더하기 1이 되겠구나. 얘네들이 이 방정식의 뭐가 되겠구나? 근이 되겠구나. 여기까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 되나요? 그 두 개의 근에 뭐가 궁금하대? 곱이 궁금하대지. 맞아? 그럼 뭐 할까? 곱하자. 오케이? 그럼 4분의 뭐가 되겠어? 알파 플러스 1에다가 베타 플러스 1이 될 거야. 전개합니다. 4분의 뭐가 되겠어요?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라고 줬고요? 6이라고 줬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곱하기 베타 6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죠. 1. 답은 2가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줍니다. 됐습니다. 여기 얘가 지금 이렇게만 설명하면 되게 쉬워 보여. 느낌상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여기는 얘가 되게 헷갈리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방출하는 그런 문제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밑에 두 문제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합시다. 18번 문제 내가 같이 풀어줄게. 바로 이번에는 나한테 뭘 줬어? fx 더하기 1은 0의 근을 줬죠. fx 더하기 1은 0의 근을 줬어. 알파랑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게 뭐라고? fx-2는 0의 근의 곱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잘 봐봐. 그냥 뜻이 뭔지만 봐봐. f에다가 x에다가 알파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보는 거야? 알파 더하기 1 넣었을 때 뭐가 되고 싶어? 0이 되고 싶은 거야. f라고 하는 애에다가는 알파 더하기 1을 넣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왜? 여기는 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줬잖아. 근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이거든. x값. x에다가 알파를 집어 넣었을 때 결과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나한테 뭘 줬어? 이렇게 줬어요. 이거는. 그렇다면 여기서 x-2가 뭐가 되고 싶다? 알파 더하기 1이 되고 싶다. 이런 뜻이야. 알파 더하기 1을 넣어야만 얘에다가는 f에다가는 알파 더하기 1을 넣어야만 0이 되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알파 더하기 1이 됐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걸 만족하는 x값은 뭐가 되겠어? 알파 빼기 알파 더하기 3이 되겠다. 그럼 당연히 베타 더하기 3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해서 답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잡아주세요. 얘가 말하고 있는 뜻은 뭐라고요? f 알파가 보다 0이다. f 베타가 보다 0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가지고 얘에 대한 근을 구하려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흐름만 딱 잡아놓으면은 여기는 이 문제 가지고 어려워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